근로계약 당시 청년이었으나 생일이 지나서 청년이 아니게 되는 경우, 생일이 지나면 만 35세가 되는 월부터 청년 외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냐면 청년 근로자가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우리 청년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2000년도 공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받긴 받는데 청년 외공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가 납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2000년도 공제를 아예 못 받는 게 아니라 청년 외공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으면 그래도 뭐 받을 수는 있으니까 총인원이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뭐 그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추가 납부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생일이 지나서 청년 외가 되면요, 청년 인원수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액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잠깐 앞에 26페이지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26페이지에 공제받은 세액의 납부 규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데, 추가납부세액 규정이 이제 26조의 8사항이에요. 이거를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봐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아까 보셨던 105페이지로 돌아오시면요, 이 사례가 이제 뭐냐면 23년 1월 1일 처음으로 법인이 설립됐어요. 그럼 창업이었다 이렇게 치고 4월에 청년이 한 명 입사를 했는데 24년 7월 중에 생일이 지나서 청년 외가 됐어요. 그러면 23년에는 이 사람은 청년이었죠. 그러다가 24년도에 언제부터 청년이 아닌 게 돼요? 7월 1일부터 청년이 아닌 게 돼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은 23년도는 1월 1일 날 이제 창업을 했으니까 11호 남기 때문에 청년 몇 명이 되냐면 0.75명이 돼요. 그렇죠? 12분의 이제 9를 계산하니까 청년 0.75. 그런데 다음 연도는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반기는 청년이고 하반기는 청년이 아닌 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0.5와 0.5가 된다는 거죠. 그럼 공제와 추가 납부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일단 추가 납부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한번 입사 당시에 청년이었으면 그 이후에도 청년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게 원래 실제 현황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표를 하나 더 그려야 돼요. 추가 납부세 계산용은 이 사람은 계속해서 청년이죠. 요로 표를 2개 그려서 이원화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이런 마음 다 알아요. 짜증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저처럼 하셔야 돼요. 밑에 봐봐요. 어떻게 됐냐면 실제는 처음에 0.75고 0.75 여기까지 되시죠. 다음 연도에 0.5, 0.5로 분화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 없다고 가자면 쭉 1이잖아요. 그런데 추징세액 계산, 추가납부세액 계산할 때는 아까 뭐가 있어요? 입사 당시에 청년이었던 사람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청년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쭉 청년이었던 걸로 계산해야 돼요. 중요한 게 아까 26페이지 잠깐 가보세요. 26페이지에 거기에 입사 당시에 최초로 공제받을 때 청년이면 그 이후에 청년으로 본다고 한 규정은 어디에만 적용이 되는 거냐면 추가납부세 계산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제세액 계산할 때는 청년간주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예전에 2년 전인가 예규 신청해갖고 대판 싸웠는데 아무튼 안 들어줬어요. 그리고서 떨렁 뭘로 바꿔놓냐면 청년 외 공제 금액을 이제 공제해준다라고 하는 좀 기괴한 방법으로 좀 이게 좀 나와버렸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입사 당시 청년은 그 뒤에도 계속 청년을 본다는 규정을 전체적으로 다 적용을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게 깔끔해요. 왜냐면 표를 2개 안 그려도 되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적용해달라고 예규도 신청하고 제가 시행령 개정 의견도 냈는데 저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를 국회로 보내주세요. 이거 이렇게 되면 전 도저히 안 된다 생각해서 이거를 개정과 관련돼서 얘기도 신청하고 의견을 많이 냈는데 어쨌든 뭐 저는 힘없는 그냥 일개 세무사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슬픈 스토리를 알려드립니다. 표를 2개 만들어야 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2023년은 0.75 곱하기 1450이기 때문에 요걸 공제받는다. 여기까지 되셨죠?
다음 연도에 보면요. 고용 증대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청년 외가 늘어나죠. 0.5지만 전체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로 하죠. 그래서 전체 증가한 인원수만큼 850으로 해서 212만 5천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받았던 이 청년에 대한 공제금액 다음 연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청년이 감소했으나 지금 어떻게 돼요? 전체가 증가를 했으면 이때는 1호의 금액은 안 되고 뭐가 된다 했어요? 2호의 금액으로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받을 수 있어요. 계속 봐도 계속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영호 회계사님하고 하다가 이거 계속 헷갈리니까 나올 때마다 넣어놓자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고치고 저는 이영호 회계사님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쓰다가 안 되겠다. 이거 너무 헷갈리니까 계속 넣어놓자. 그래서 이거 나올 때마다 써 있어요, 이게. 그리고 추가 납부세. 원래는 감소했지만 이게 어떻게 돼요? 최초로 공제받은 것은 청년이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 청년들 상식으로자로 봐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납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표를 2개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연도 보세요. 그 다음 연도 청년 외가 지금 또 0.5만큼 늘어나죠? 그러나 공제는 못 받아요. 전체 상식으로자 인원수가 0이기 때문에. 대신에 유지가 되면 감소하지 아니하면 전년도에 받은 걸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12만 5천 원을 또 받고 얘를 한 번 더 받죠. 얘는 이제 세 번째니까 얘는 이제 끝났고 얘는 한 번 더 받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받습니다. 순차적으로 물려서 흘러가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 총 다해서 얼마를 공제받았는가 계산을 해보면요. 전체 공제받은 금액이 3천만 원을 받게 돼요. 다 합치면. 자,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계속해서 청년이었으면 얼마를 받게 돼 있어요? 1450 곱하기 3이니까 4350을 받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청년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850을 적용받게 되니까 2550을 적용받게 돼요. 중간쯤 받죠.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예제는 국세청에다가 예규 신청하고 그 시행령 개정 의견 냈을 때 냈던 거예요. 예전에 청년이 감소하면 그냥 못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요게 더 적은 금액을 공제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개정 의견이나 막 거기다가 시행령 개정 의견이나 외규 신청할 때 어떻게 했냐. 이렇게 짜면은 34세는 취업을 못 한다. 걔가 한 명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빌런이야. 지금 봤지만 청년이 0.1만 감소해도 청년 10명 있었던 1억 4천을 싸그리 못 받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34세 취업하겠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법제도를. 33세랑 어디까지 위험해요? 32세까지 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규가 어떻게 바뀌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청년이었다가 청년이 아니게 되면요. 청년 외로 공제받을 때나 청년으로 공제받을 때는 중간 정도의 공제 금액이 나와야 돼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표를 2개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공부하면요. 공통적으로 욕을 한 번 이상 했죠. 제도가 뭐 있다 이야. 왜 이렇게 힘들어. 공제 받으려다가 이거 나중에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 들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그 문제의 원흉은 뭔지 아세요? 1450과 850 금액이 달라서예요. 아, 그냥 심플하게 고용하면 청년이 다니면 1000만 원 이렇게 딱 했잖아요. 그 제도가 되게 심플해요. 인원수, 총 인원수 계산해서 1000만 원 공제하고 1000만 원 납부하면 되지 무슨 경우의 수가 어쩌고 이거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강의 끝날 때쯤 되면요. 이렇게 인상 쓰던 분들 꼭 나서 마지막에 무슨 질문하냐면 자기 그냥 1450은 버리겠다. 그냥 850으로 다 받으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죠? 근데 8월 28일 날 예규가 받아도 된다고 나왔어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저도 이 질문을 그간 한 5년 동안 전국에 강의 다니면서 정말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된다 안 된다는 당연히 안 되죠. 아무 말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세청 입장에서는 적게 받겠다는데 뭐 우리가 굳이 할 판이 있느냐 이렇게. 이 얘기는요.
그동안에 하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는데 121페이지 가보세요. 자, 질의 1. 최초 고용증대세 적용 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1안 청년외로 적용 불가, 적용 가능. 굉장히 심플하죠? 2안이 타당함. 답변도 심플해. 해도 돼. 네 맘대로 하래요.